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느새 벌써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바쁘다 보니 천만쌤도 낮에는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뭐 요즘 다들 보고 있을 거예요. 주가 흐름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미친 듯 오르면은 또 한 번씩 조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조정을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건전한 조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쫄 필요는 없어요. 뭐 계속 오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 번씩 조정받고 또 다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은 그 모처럼 외국인들이 좀 팔았어요. 찔끔 한 340억 정도. 기관 애들이 3천억 정도 매도했고 개인들이 2,500억 정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좀 빠졌죠. 1.5% 정도.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어요. 4.17. 그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삼바가 1.5%,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6, 우선조 1.57, 기아가 0.39% 빠지고, LG엔솔은 0.1, KB금융 0.4, HD현대중공업 0.6, 현대차 0.47 올랐습니다. 하나오션이 1.99% 올랐네요. 코스닥은 어떤가 보니까 코스닥은 0.74% 빠졌는데 외국인 기관들 좀 팔고 개인들이 2,850억 정도 매수했고요. 에코프로가 1.1%, HLB 0.39% 올랐고,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펩트론, 파마리서치, 레인보우, ABL 바이오, 리가캠, 삼천당 제약, 휴젤, 코롱, 티슈진, 리노공업 빠졌습니다. 오늘 보니까 리노공업이 좀 많이 빠졌네요. 생각하는 것만큼 거의 한 5%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무슨 뭐 전쟁 났나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오를 때 좀 오르는 것 같더니 또 빠질 때는 또 겁나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주가가 이렇게 요동을 치네요. 한동안 잠잠하던 이 관세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다 보니 연일 급등세를 기록하던 국내 증시에도 조정 장세가 나타났죠. 특히 코스피, 코스닥 각 시장을 이끌던 반도체, 바이오 업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5% 하락해서 3,413.40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0.74% 하락해서 845.53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수의 하락세는 주로 외국인 투자자가 견인을 했어요.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678억, 코스닥에서는 1757억 정도 주식을 매도를 했죠. 이달 들어서 코스피랑 코스닥은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서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인 바 있고요. 코스피는 매일같이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전날인 16일까지 7.92% 올랐습니다. 코스닥 역시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고 같은 기간 6.69% 상승을 했네요. 특히 각 시장을 주도하는 반도체랑 바이오 기업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수 전체의 상승세를 좀 이끌었어요. 실제로 유가증권에서 이 기간에 삼성은 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14.08, 29.61% 올랐고요.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이 같은 기간 12.4% 올라가지고 증시의 상승세를 견인을 한 거죠. 하지만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마지막 날 17일 하루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갑니다. 그동안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주도주 중심으로 조정 장세가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에 대한 코멘트 중 이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랑 의약품은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 이게 알려지면서 주요 업종들의 하방 압력을 더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미국 경제랑 금융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16일 시작을 했는데 FOMC 결과를 담은 성명서 보니까 17일 오후 2시에 발표합니다. 이번에는 금리,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등에 대한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전망을 담은 경제 전망 요약도 발표되는데 이 중에 투자자들의 관심은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에 쏠려 있어요. 그리고 오후 2시 30분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하는 발언은 향후 통화 정책 경로를 예측하는 데 결정적인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FOMC는 정치적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연준 위원들이 극도로 분열된 모습을 보일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선택한 그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처음으로 FOMC에서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리사 쿡 이사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이번 회의에 함께 자리하게 됐네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5%로 반영합니다. 나머지 5%는 소수의 빅컷 전망이죠. 그 마이런 이사는 금리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과감한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야, 이 친구 참 재밌네요. 머리도 보니까 머리도 없어. 약간 좀 대머리 스타일인데 상당히 고집스러워 보여요. 스티브 미런이라고 하는데 보통. 하여튼 트럼프는 지난 15일 소셜미디어에 FOMC는 반드시 금리를 당장 인하해야 하며 파월 의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내려야 한다 강조를 했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도 16일 CNBC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를 충분히 인하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지난 7월에 FOMC에서 금리 동결을 반대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랑 미셸 보먼 감독 담당 부의장도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죠. 두 사람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지명했고,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나는 파월 의장이 후임으로 검토됩니다.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를 결정하고 이에 친트럼프 인사인 연준위원 3명이 반대하면 통일된 의사결정 방식을 중시해온 연준이 균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죠. 지난 7월에 FOMC에서 2명이 정책 결정에 반대한 것만 해도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으로 해고해서 현재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쿡 이사는 이번 금리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올해 FOMC 투표위원인 제프리 슈미드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랑 알베르토 모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매파 성향인데 금리 동결을 선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고, 하지만 이들이 0.25% 이 포인트 금리 인하에 공식적으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좀 빠졌죠. 78,200원 8,2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1.51%. 장중에는 더 빠졌었는데 77,000원까지 빠지다가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도 외국인들은 샀습니다. 다행스럽게 개미들하고 기관들하고 금투하고 좀 팔아서 그렇지, 그래도 외인들은 아직 도망가지는 않았다. 다행스럽게 도망가지는 않았다. 우선주도 선방했습니다. 62,800원 1.57% 빠졌고요. 장중에 61,900원까지 가더라고요. 61,900원까지 갔는데 그래도 외국인, 기관, 금투는 샀고 오늘 개인들만 계속 팔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